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필기 준비를 위한 두 번째 과목, 색채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색채 지각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난이도에서 있어서는 색채 지각이 가장 조금, 무난하다라고 했었고요. 색채 심리도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색채 심리 파트는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볼 때 어느 부분 감성 배색을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다시 그때 또 이야기가 될 내용들이 이 색채 심리 파트 안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이후에 또 많이 언급될 거니까요. 지금 많이 이해해 놓고 가시면 나중에 실기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파트 하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 했었습니까? 중간에 그 체크리스트, 우리 교재 중간에 보면 체크리스트 있었죠.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고 파트별 끝나고 나면 중간 파트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죠, 영상으로는.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100% 강의를 듣고 또 100% 다 이해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했는가를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채 지각은 우리가 어떤 원리에서 색을 지각하느냐, 보고 느끼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이 기능적인 부분이죠. 눈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고 그 본 색에 의해서 우리는 뭘 느낀다? 심리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뭐 감정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이제 심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이 색채 심리의 이해 파트는 뭐 쉽게 얘기하면 색채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라는 부분은 우리 누구의 심리입니까? 사람이죠. 그죠? 사람의 심리. 그래서 색채 심리는 사람이 색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적인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게 색채 심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색채 심리학이라는 부분은 인간에 대한 색채 심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떻게 인간들이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소통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단순히 이 파트는 1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냥 수험서적으로 자, 색채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색채 심리학이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파트는 한 10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럴 건 못하러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돼야지 강의하는 남자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하고, 저는 그런 식의 강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론서 보시면서 읽어가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맥락을 잡아주고 그러한 어떤 핵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딱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공부할 것도 고려해서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파트가 짧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아마 1시간 정도 강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감정을 느끼며 어떤 식의 그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색채 심리는 인간의 심리죠.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요, 일단은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물질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 물질의 그 근원을 연구하는 물리학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죠. 그죠?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몸이라고 합니다. 몸. 인간의 몸. 또는 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보통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로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정신의 세계. 여러분, 이 몸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나라는 존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겉모습만 있나요? 아니죠. 속 안에 또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죠. 자, 그건 이제 정신의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 몸과 뭐라 그래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육의 반대로는 혼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겉사람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건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리라는 부분은 어떤 거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바로 정신적인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심리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뭔가 만족하고 불쾌하고 기분 좋고 뭐 이런 어떠한 느낌들. 선생님이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컬러리스트의 역할, 디자이너의 역할은 인간의 행복을 다룬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요 속사람이 보통 뭘 느낀다? 감정이라는 걸 느껴요. 감정. 그 감정이 뭐예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트는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색채 심리학은 이 겉사람 쪽,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루는 거다? 바로 이 속사람,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 전 시간에 그래서 물질적인 색채 지각은 이 물질적인 부분과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파트고, 우리 인간의 속사람과 관련된 것은 색채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물질과 이 정신이라는 세계가 요것도 나고 요것도 나예요.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또 뭐 괜찮아. 그런데 인간이 이 물질과 정신, 이 육체와 정신이 서로 뭘 해야 돼? 또 마찬가지로 소통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주면 그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고 또 어떤 결과를 나한테 보여주고 이런 식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쓰는 언어와 제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걔와 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체제가 있죠. 그 운영체제가 인간의 뭐랑 비슷하다? 그렇죠. 뇌라는 조직이 있어요. 뇌. 인간에게는 또 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이 뇌라는 놈은 매우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인데, 형태는 물질인데 무엇과 소통이 가능하다? 정신의,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와 소통이 가능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물질과 정신과 뇌라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정신이 감정이 뇌에게 명령을 해요. 야, 뇌야, 팔 좀 움직여봐. 그러면 얘가 팔 움직여봐 하고 팔을 움직여주거든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명령하는 거를 100% 다 듣느냐? 안 듣습니다. 뇌는 역할이 있어요. 뇌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 물질인 몸이 생존하게 하는 게, 몸을 뭐 한다? 생존하게 하는 게 이 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왜? 이 물질이 죽는다 그러죠. 죽으면 얘도 함께 어떻게 소멸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 중심적으로 얘를 살게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한테 야, 눈 깜빡거려봐. 그럼 깜빡거리다가 깜빡거리지 마봐. 그럼 깜빡 안 거리지 않죠. 얘는 얘를 무시하고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물질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물질인 나도 있고 정신인 나도 있고 뇌라는 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몇 개의 나가 있는 거죠? 3개의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자신이 좀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이 3가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바로 나이고 그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질, 몸만 건강해도 안 되고 정신만 건강해도 안 되고 뇌만 건강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 3가지가 모두 건강해야 건강하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몸이라는 것은 무한하다, 유한하다? 유한하다. 소멸되죠.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뭐 넘쳐납니까? 아니죠. 길어야 100살입니다. 보통 70살에서
100살 사이에 모두 소멸하죠. 그렇게 유한해요. 게다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삶의 에너지도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얘는 어떻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선생님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나요? 아니, 색채 심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색채 심리. 그럼 누구에 대한 심리? 인간에 대한 심리. 그럼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데, 요 안에 이 속사람은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안 됩니다. 해부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 속에 어떤 누군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의 이 겉사람은 지금 보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늙어가는데 사실 내 안에 속사람은 되게 멋지고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내 겉사람에게 되게 미안해요. 제 관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겨서 늘 좀 더 피부도 관리 잘해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되게 미안하고, 내 안에 속사람은 아직 여전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불일참으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니까 불행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식의 프로세스를 가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감정을 갖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인간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물질, 몸이 있는데 얘네들의 5가지 감각이 달려있어요. 우리 몸에는 센서가 있는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5가지 감각의 센서들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겉사람을 통해서만 세상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육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우물안 개구리인 거예요. 어떻게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이 겉사람으로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까요? 속사람으로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까요? 네, 맞아요. 속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급 양주병 안에, 고급 양주병이야. 병은 고급 양주병인데 그 안에 소주가 들어있어. 그럼 그건 소주니 양주니? 양주예요? 아니죠. 소주라고 하죠. 아무리 겉모양이 고급 양주병이어도 그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그건 물병이 불과한 것처럼 이 몸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도 이 안에 애가 매일 그 사기칠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인드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야?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정체성이 바로 사기꾼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어디 가서 전 교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교수님은 또 교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있나 봐. 그 뭐 체육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선생이에요. 물론 저는 참 유한하죠. 부족하죠. 네, 그러나 내 안에 저는 선생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삶을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의 좋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먼저서 인생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서 저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빠가 되어진 것은 뭐 자격증이 있어야 아빠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애만 낳으면 아빠가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왜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약간 억울한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내가 아빠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나는 아빠구나라는 생각, 그 마인드, 그게 나를 아빠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이 속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속사람의 어떠한 세계관과 정체성을 가지려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냐? 그럼 5개밖에 없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근데 얘네들이 정말 무슨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능력을 초월하는 힘. 뭐 시각은 벽을 뚫어서 뭐 투시를 한다든가 슈퍼맨처럼 멀리 있는 걸 본다든가 할 수 있어요? 없죠. 멀리도 못 봐요. 게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흐릿흐릿해지고 가까운 글씨도 안 보이는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아주 그렇게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엄청 대단한 걸 다 세상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일 경우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렇다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기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실망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중학생이 게임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뭐 술 좋아하고 뭐 마약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뭐 이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은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면서 힘들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인간을 믿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은 원래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조용우 선생님 뭐 신처럼 막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부족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착하고 너무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좀 물론 정말 훌륭하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기는 인간으로서 어렵다. 아셨죠?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도 다 제한적이다라는 거. 게다가 또 이런 것들이 어느 기관이 망가짐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게 되면 또 정보를 또 덜 받게 되죠. 자, 이 몸, 육, 겉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아. 이 안에서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식을 먹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정도인데 이 속사람은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시공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를 정말 뭐 많이 먹었는데도 정말 이기적이고 애 같은 그런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어린데도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 그러니까 경험이죠. 정보, 경험 또는 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감정을 통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게 요걸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부분에 부족한 걸 채우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얘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얘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요, 이 겉의 것을 통해서 속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라서 이 속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뭐 물질 만능, 뭐 외모 지상주의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지금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불행하냐 그런 것은 요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 이 겉사람에 대해서만 거기에서만 막 그냥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얘는요 죽으라고 채워보세요. 다 채워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뭐예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다 내가 지배해야 행복하겠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행복하나?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는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돈 많은 사람들 보면서 부럽지만 그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막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산단 말이죠. 보통 무언가를 채워서 행복하는 게 아니고요. 요 속사람이 뭔가를 만족함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요. 혼자. 그냥 그러면은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상태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나는 그냥 난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그냥 그게 나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뭐 동네 고구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고구마만 먹으면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도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내가 먹어봤어요. 그럼 그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또 만들게 됩니다.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요걸 먹는데 쟤는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네. 나는 저걸 못 먹는 거니까 나는 불행한 거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였네. 이러면서 비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저걸 가져야 행복하겠구나 하는데 내가 그걸 못 가지면 이제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이 불행함을 느낄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걸 할 때 엄청나게 불행감을 느껴요. 싫으니까. 두 번째는 나만 바보 같은 느낌, 나만 이 세상에서 바보 됐다는 느낌을 느낄 때 상당히 불행감을 느껴요.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모두가 다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하고 몸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불행하다고 안 느껴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있죠. 이 젊은이들이 제가 20대 때보다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분명히 누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보다 훨씬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생님 때는 지금처럼 SNS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었어요. 뭐 공중전화, 편지 뭐 이 정도였고 만나서 이렇게 살아서 소통하는 수준인데 내가 만나는 수준은 뭐예요? 나랑 비슷한 애들만 만나는 거예요. 다 그지고 다 공부 못하고 다 이런 애들만 만나서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불편했지만 그게 되게 힘들었던 불행함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또 SNS가 발달하면서 필요 없는 뭐 정크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내 친구가 뭘 쳐드시는지를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돼요? 남이 뭘 먹는 것까지 알아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도 한 장 탁 찍고 올리나요? 또는 매일 김치 먹는, 밥 먹는 거 올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진도 한 100만 자 찍다가 그러다가 좋은 거 한 장 나오면 그때 올리고 또 음식도 지도 처음 먹어보고 맛있는 거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SNS에 막 이렇게 올린 사진들 보면 아이고 촌놈 처음 해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되게 신기해요. 나중에 이제 직접 만나면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뭔가 매체를 건너뛰고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있어 보이고 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SNS도 마찬가지. 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 다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자기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자아가 딱 서 있지 않게 되면 외부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학생들한테 젊을 때 자기의 어떤 세계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별로 없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어떤 정해진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의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될 우리 예비 디자이너들도 있고 현직 디자이너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어떤 내적인 부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세계관과 철학 그리고 어떤 자기의 자아, 정체성 이런 거를 확고하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정체성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색채 심리는 인문학 강의 같네, 그지? 근데 이 내용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선생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듣지 않고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1.5배, 우리 유튜브에 1.5배 정도로 빨리 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듣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봐봐. 5가지의 감각이 어디로 보내져요? 뇌로 보내지게 됩니다. 뇌로 보내지면 뇌에서 이 정보들을 해석하고 뭐하고?
해석하고 기억합니다. 뭐 한다? 해석하고 기억합니다. 근데 해석은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사는데, 육이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다라고 해석하고요. 육이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나쁘다라고 뭐 한다? 해석하고 그걸 뭐예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교재에 보면 바로 기억색이라는 게 있죠. 색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색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색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어떤 걸 해석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시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 조용호 선생님 어때요? 잘생겼습니까? 어때요? 뭔가 대답하기 힘들죠? 못생겼다 하기도 힘들고, 잘생겼다 하기엔 좀 양심이 찔리고, 대답이 어렵죠? 못생겼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정말 제가 못생겨서 여러분이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저는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된 어떠한 자료가 엄청나게 잘생긴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매일 고구마만 먹다가 어느 날 짜장면을 먹었다. 그럼 걔는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구마로 행복했던 사람이 이제 짜장면 전도 돼야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이제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항상 그래요. 참 부러워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참 부럽습니다. 유치원이나 유년생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중학교 초등 올라가면서 점점 뭐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 20대 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게 많아지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초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엄마와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시절이죠. 근데 그 시절에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속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시간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얘는 자라요. 근데 속사람은 정보나 이런 신호 플러스 사랑이라는 걸 받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육도 건강해야 되듯이 이 속사람도 건강해야 되는데 현재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 속사람이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 들어서 아프니까 불행하고 한 거죠. 얘가 왜 아픈 거냐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자, 사랑의 반대가 뭐다? 상처입니다. 우리가 겉에도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반가워 하고 만지죠. 근데 아픈 부분을 만지면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도 이 사람은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자, 겉에 아픔은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속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이라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지 않으신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원체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 속사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동물들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뇌와 물, 여기까지는 개, 돼지, 소, 말도 똑같이 여기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동물들과 없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요번에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했는데 아직 결과를 다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뛰고 있고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인간과의 어떤 몸의 어떤 일치율을 보면 99%가 넘게 일치한대요. 단지 돼지냐 사람이냐 그 차이죠. 그러면 우리 몸도 돼지의 심장을 갖다 떼어도 되는 그런 돼지 같은 동물과 같은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일반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뇌는요 보통 얘 몸에게서 생존에 도움되지 않는 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뇌가 해석해서 1차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삶에 도움이 되면 좋다. 삶에 도움이 안 되면 나쁘다 해서 얘한테 보내게 되면
마음이 뭐 하느냐? 최종 결정을 하죠. 최종 결정 합니다. 얘가 결정한 대로 느낄 수도 있고 얘가 결정한 것과는 다른 결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네요. 배가 고프면 뇌는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야, 먹어. 그래서 얘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배가 고파. 그러면 동물이라면 그냥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그런데 내 안의 마음은 이 아이를 먹여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얘가 아니야. 나는 얘를 먹일 거야 하고 내한테 보내면 얘도 또 반항을 해요. 딱 멋있게 주면 되는데 줄까 말까 하다가 줘 하면 그때 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이런 마음이 바로 사랑의 원천인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엄마가 설거지해 주시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해야 할 걸 대신 해줌으로 내가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어떤 편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바로 그게 속 사람을 상당히 뭔가 안정감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안정감이라는 걸 많이 경험한 친구들이 상처가 들었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반대로 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되게 상처가 많아요. 자, 상처가 많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게 웃는 거, 이렇게 웃고 막, 안녕, 반가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좋은 그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이 기억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저 사람이 좋아서 웃음을 통해 저 사람에게 이 감각을 통해 전달했죠. 나 너 좋아 라는 신호였어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은 그 신호를 받죠. 그러면 이 5 감각을 통해서 얘한테 보냈을 때 어릴 때부터 웃음이 자기에게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면 그 기억 때문에 얘한테 보내게 되면 얘가 감정이 되게 나쁘게 받아들여요. 분명히 나는 신호를 좋게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소통의 어려움인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탁탁탁 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자기마다의 경험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오류와 오차가 생기는 거. 그래서 복잡해요. 소통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도 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거에서 오는 오류와 오차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소통이라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떻다? 정해져 있죠. 일하는 것만 써도 부족한 판에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쓰게 돼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때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인 뇌에 어떤 문제도 생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까지 뭐 해야 된다? 배려하고 이제 우리가 벽뒤를 보는 걸 투시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는 걸 투사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훔쳐보는 그런 걸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지각의 원리니 게슈탈트 시지각 원리 이런 것들이 투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인데 사람들이 지가 슬프잖아요. 그럼 달을 보면서 달 너도 슬프구나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달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달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지가 슬프니까 달도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기분이 되게 좋으면 너 달도 기분 좋은가 봐 그래요. 근데 달은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럼 얘 상태에 따라서 어떻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걸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참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요, 겉과 속이 되게 달라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속으로는 죽어 이럴 수도 있고, 속에서는 되게 좋은데 겉으로는 안녕 이럴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존재들을 상대하는 게 우리 디자이너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 잘 그리고 뭔가 단순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람에게 접근해서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인간에겐 5가지 감각이 있고 이 5가지 감각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해석하고 또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후에 피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공포스러움을 느끼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오게 되면 얘가 행복감을 못 느끼게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 5가지 감각은 결국 뭐로 바뀐다? 감정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가장 행복감, 쾌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쾌감을 느끼는 것은 요 5가지 감각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하나로 일치할 때 사람들은 아주 쾌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원빈은 어때요? 되게 잘생겼죠? 예. 그래서 여러분 뇌 속에는 원빈이라는 기준이 딱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빈처럼 생긴 남자 또는 되게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 뇌에서 기억된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원빈과 자료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한테 못생겨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머릿속에 하도 잘난 것들이 기억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보내면 얘가 감정에서 판단을 하죠.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빈처럼 생긴 애가 있었어. 그래서 갔더니 원빈급이네. 그럼 원빈,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는데 생긴 것만 따졌을 때 원빈처럼 생긴 또는 이쁜 사람 이렇게 되면 외모만 따졌을 때 그 정도면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얘는 좋다라고 해서 얘한테 보냅니다. 그럼 얘는 감정에다가 예 100점이라고 점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인간에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감각이 있죠. 자, 청각인데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남자가 원빈처럼 생겼는데 목소리가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리고 여자분한테 인사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여자가 여자 이럽니다. 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뇌로 보내요, 그 정보를. 그럼 뇌가 기억된 자기의 어떤 경험에서의 자료를 가져와서 판단을 합니다. 남자인데 저런 목소리? 혹시 여잔데 저런 목소리 혹시 담배? 이런 식의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삶에 도움이 돼야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얘한테 보냅니다. 그럼 얘가 느끼죠. 감정을. 판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잘생겼는데 목소리는 안 들으면 되지 하면서 점수를 깎일까요? 올라갈까요? 깎이죠. 근데 한 80점 정도까지만 깎입니다. 하여튼 조금 기분이 나쁘게 되죠. 그러나 그래도 좋은 거야. 잘생겨서. 그런데 후각이 또 정보를 받겠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입냄새 똥크렁내 나는 거 몸에서 씻질 않는지. 그래서 그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 얘한테 가요. 그럼 얘가 또 자기 경험상의 자료를 가져와서 그 자료를 판단합니다. 아씨, 더럽네. 더럽다는 건 게으른 거네. 게으른 사람이랑 살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보내면 얘가 또 내가 씻기면 되지. 그러면서 점수가 60점. 그리고 촉각은 너무 피부도 안 좋고 미각은 냄새나 이래. 그러면 점수는 계속 떨어져서 60점 이하 불합격되는 거죠. 아무리 잘생겨도 다른 감각이 그 잘생김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함을 느낀다. 그런데 반면에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좋고요, 피부도 좋고요, 냄새도 좋고요, 미각도 다 좋아요. 그러면 점수는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감정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컬러라는 것은 이 5가지 감각 중에 어디 감각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바로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자, 시각은 형태, 어떤 모양과 그 다음에 컬러라는 2가지를
감지하는 센서 장치입니다. 청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리죠, 소리. 소리를 감지함으로 그 소리가 뭐가 되는 거죠? 감정으로 변하는 거죠. 선생님, 소리가 감정으로 변하나요? 변하잖아요. 작곡가들 있죠, 작곡가들. 음악을 만들면 그 음악에 의해서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프고, 즐거운 음악 들으면 뭐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촉각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 피부의 느낌, 그 다음 후각은 냄새, 그 다음에 미각은 맛이죠. 이런 것들이 얘한테 어떠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컬러는 어디? 시각에서의 장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지각의 원리도 배우려는 거예요. 어려워, 안 어려워?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해해도 나중에 배색하는데 아주 매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초콜릿이야. 그러면 그 초콜릿은 미각이죠. 자, 미각인데 먹었더니 뭐 샤랄랄랄라 이런 맛입니다. 근데 그 미각이 맛있는 100점이지만 시각의 형태에서 똥 모양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똥 모양의 초콜릿이야. 그럼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예. 여자분들은 더욱더 남자들보다 훨씬 감각이 센서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은 있어도 똥이라는 그 불일치 때문에 못 먹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눈 감고 먹어요. 이렇듯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보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뭐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컬러리스트에서의 배색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에 맞도록 컬러, 색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색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초콜릿은 똥 모양이 아닌 맛있는 형태를 썼을 때 훨씬 맛있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알겠죠?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 그 유튜브에 이제 뭐죠? 몰래카메라를 하는 걸 봤는데 좋은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 코스 요리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친구를 초대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웬일이냐 하고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편의점에서 파는 아주 그 싼 음식들 있죠. 걔네들을 가져와서 렌즈에 돌려서 그 장소에서 좋은 그릇에 담아주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걸 보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었죠. 자, 그런데 스파게티를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스파게티를 요리해서 그릇에 고급스럽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갖고 나오는데 그 웨이터가 나와서 이거는 프랑스 어쩌고 설명한 다음에 탁 놓고 가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요. 그러면서 그 먹는 사람이 그래요. 우와, 다르다. 역시 고급진 이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파게티는 정말 달라. 그러면 먹는 거죠. 그 3,000원짜리 저기 편의점 스파게티인데. 그리고 이제 그 와인을 다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는 프랑스의 러시아의 어쩌고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쭉 따라줘요. 그런데 사실은 5,000원짜리 편의점 그냥 포도주였죠. 그걸 딱 마시더니 그래요. 달라. 역시 달라. 나 어저께 편의점 와인 먹어봤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 먹고 나서 친구들이 도망갑니다. 그 코스 요리가 20만 원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 지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15,000원입니다. 이러니까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싸요? 했더니 이제 자기들이 편의점에서 사서 했던 음식을 딱 보여주니까 아씨 그러는데 왜 정말로 그 사람은 싼 음식을 먹었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스파게티를 여러분이 가지고 집에서 먹잖아. 그러면 미각은 맛있지만 다른 감각들이 얘와 불일치함으로 맛있는 느낌이 감쇄가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5,000원짜리 스파게티를 정말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맛은 좀 고급 레스토랑의 스파게티보다는 좀 맛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시각의 형태, 전체적인 분위기, 청각의 분위기, 다른 감각의 분위기가 그 맛을 쫙 끌어올려줘서 진짜로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식당에서 먹으면서 김치찌개도 식당에서 먹으면 그러잖아요. 왜 이 맛은 집에서 안 나지? 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미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이 그 식당의 느낌을 집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도 만약에 그러한 느낌으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식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의 느낌으로 그 친구들과 같이 먹으면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어떤 심리적 반응이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세스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이라는 파트 안에서의 이제 컬러.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인간들은 많은 시각을 통해 컬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뇌로 보내면서 많은 이 컬러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기억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억색에서 기분이 좋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납치가 당했는데 납치했던 방이 빨간색 방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빨간색에 대한 경험이 안 좋은 느낌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게 되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그런 거죠. 색에 대한 경험, 그걸 기억색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의 삶의 어떤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거나 치료해야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기억색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색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 컬러,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은 다양한 문화, 환경, 경험, 그 지역의 어떤 것들 등등에 의해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같은 문화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같이 함께 살게 되면 비교적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뭘 하게 되죠? 기억을 하게 되고, 기억한 것 안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죠. 아니, 내가 짜장면을 평생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짜장면이 먹고 싶을 수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비슷한 어떠한 색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색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는 빨간색 이름 쓰면 죽는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써봤어요. 열심히 조용호, 죽어라. 그러다 안 죽잖아요. 물론 나중에 죽겠죠. 근데 그 빨간색으로 글자를 써서 죽은 건 아니야. 내가 관리를 못해서 병이 왔거나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가 얼마나 예쁜데. 근데 우리 문화가 예전에 공산주의, 이런 민주주의, 이런 그런데 이제 공산당을 대표하는 색이 빨간색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린 손해야. 그 빨간색의 얼마나 좋은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비슷비슷한 어떤 생각,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색을 좋아한다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보통 우리 이제 전문적으로는 선호한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선호색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선호라는 게 선호. 왜냐면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엄마 좋아요? 그러면 아빠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둘 다 좋아하는데 엄마가 조금 더 나한테 잘해줘.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게 선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흑백 논리, 너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이러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고정관념, 이런 것들, 이 기억색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정관념이나 이 뭔가 딱 정해진 이 틀에 딱 박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너무 적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선호하는 색이 또 달라. 그래서 이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빨간색을 주로 선호한다 이러죠.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빨간색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전체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되게 복잡하죠? 요게 접니다. 이렇게 복잡한 나가 여러분도 복잡한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과 복잡한 사람이 뭘 해야 돼?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통은 참 어려워. 그래서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이후에 배울 이제 표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만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프랭크 만케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니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을 사람들이 이제
지각하고 받아들일 때 의지를 갖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뭐 음악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을 뭐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거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 색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색을 경험하고 느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크 망케라는 사람이고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3가지예요. 뭐냐? 생물학적 반응, 수동적 반응, 능동적 반응. 이렇게 3가지로 하시면 되는데요.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것이고, 수동적 의도 관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색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은 노란색을 선호할까? 뭐 별거 없어요. 매일 노란색만 보여주고 노란색에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도 그렇고 부모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귀여운 게 좋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애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외부에 항상 노란색 이런 위주로 보여주니까 그 아이들은 노란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다른 색들을 자꾸 능동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다양해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생물학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본능적인 것이죠. 그냥 색을 보고 느낀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다. 그냥 보고 지각하는 건가요? 그냥, 뭔가 선호하고 이런 것도 없어. 요 2가지가 바로 생물학적 반응 단계다라는 거죠. 자, 2번째 단계는 이제 수동적인데 이건 뭐냐? 의식적 상정화, 연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연상은 뭐냐면요. 음식을 먹으면 맛이 느껴지죠. 맛이 또 뭐로 바뀝니까? 감정으로 바뀌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해 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은 맛이 느껴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색을 보는 거예요. 컬러는 음식은 입으로 먹는 거지만 우리는 눈으로 색을 보는 거죠. 눈으로 색을 봤다는 건 입으로 음식 먹는 것처럼 색을 눈으로 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보고 그것이 감정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어떤 맛이 난다라고 미각에선 얘기하죠. 우리는 뭐가 연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맛이 난다랑 뭐가 연상된다는 같은 의미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 연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어떤 색은, 어떤 색상은, 어떤 명도는, 어떤 채도는, 어떤 것들이 연상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나중에 배색할 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역량, 매너리즘 이런 것들은 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역량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수동적으로 색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선호하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고 시대사적 패션의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바로 프랭크 망케의 색채 경험 피라미드고 요 3개의 개념을 이해해서 나머지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색채와 공감각 아까 얘기했던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감각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5가지 감각이 어떻게 사람에게 뭘 느끼게 한다고?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의 감정만 좋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좋은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어떻게 일치해야 사람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좋은 감정.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각. 뭐라고요? 공감각. 이걸 우리는 교류현상이라고 합니다. 교류현상. 한 가지의 감각이 어떠한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5가지 감각이 일치할 때 인간들은 뭘 느낀다? 어떤 감각에 쾌감을 느낀다. 자, 그런데 우리 컬러는 어떠한 감각과 관련이 있다? 컬러는 바로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공감각, 아까도 했지만 초콜릿이 똥 모양이면 맛이 없다고 느낀다니까요. 분명히 초콜릿은 맛있는데도 시각이 불일치하면 맛없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라는 이에서 컬러를 느끼지만 다른 감각에 이 컬러를 맞춰서 어떻게 맛있는 건 더욱더 맛있게, 행복한 건 더욱 행복하게 쓰면 그 느낌이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자, 영화 감독이 공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형태를 공포스럽지 않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링의 장면, 우물가에서 여자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장면인데 주변의 형태가 뭐 에버랜드, 막 뭐 롯데월드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들로 배치가 돼 있다면 아무리 공포스러운 귀신이 나와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주변도 어떠한 죽음이라든가 공포와 관련된 것들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색상이 고명도, 고채도, 난색, 멀티컬러로 배색을 해버리면 아무리 무서워도 안 무섭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컬러도 그 느낌에 가장 적절한 색상 명도, 채도, 무채색, 유채색으로 배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청각, 음악이 이런 음악이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러면서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섭죠. 소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공포에 맞는 음으로 아주 음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리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애들이 다 일치했을 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봤더니 뭐 별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로 다른 감각들과 일치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색채의 이 교류 현상, 공감각에 의해서 색으로 다른 감각들을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자, 촉각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맞추느냐? 자, 강하고, 자, 촉각은 뭐예요? 촉각은 피부의 느낌이죠. 느낌. 뭐, 그래서 어떤 느낌은 딱딱하다, 뭐 부드럽다, 건조하다, 거칠다, 다양한 느낌들인데 이걸 암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건 암기할 문제가 아니죠. 기억색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경험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하고 딱딱하다, 강하고 딱딱하다. 그러면 색상은 어때요? 색상은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이건 명도, 채도, 색조의 개념이야. 자, 강하다 했으니까 채도는 어때야 되는 거야? 높아야죠. 고채도여야 되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경영감 배웠죠. 경영감, 그죠? 강약감. 그때 뭐였어? 채도는 높아야 된다. 그리고 강하고 딱딱해야 되니까 명도는 어때야 돼요?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되죠. 그쵸? 그럼 저명도니까 무조건 저 밑에 있는 뭐 0이 아니야. 0, 1, 2, 3.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고채도의 저명도가 강하고 딱딱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각의 형태의 그 색과 모양을 같이 썼을 때 강하고 딱딱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주인공들 만들 때 주인공 성격에 맞게 옷에 색을 맞춰주면 훨씬 더 그 성격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색의 기본입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평화라고 광택감이 있다. 광택감고 평평하다. 그러면 명도는 밝아야 되고 채도는 높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촉촉한 것은 좀 촉촉한 거니까 색상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한색 쪽, 난색보다 한색에 뭐 한색 계열 뭐 이런 식으로 건조하다, 주황색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우기보다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색감과 달리 어떤 거칠은 느낌이라든가 이러한 그 촉감, 시각적 경험이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게 뭡니까? 질감이죠. 이 질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뭐 촉각적인 부분의 색감은 상관없고 만져진 거칠은 느낌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이 바로 질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미각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이 있죠. 걔네들을 어떻게 색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단맛 그러면 어때요? 뭐 빨간 색상이겠죠. 빨간 색상에 뭐 명도와 채도 같은 경우는 단맛이기 때문에 어때요? 밝고 채도도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짠맛이다 그러면 우리 소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쓴맛이라는 것은 약간 좀 한색 쪽, 단맛에 반대니까 한색 쪽, 뭐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애우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느낌으로 색상, 명도, 채도. 그래서 색상으로 갈 건지 명도로 갈 건지 채도로 갈 건지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일단 단맛이라는 것은 색상 개념으로 먼저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난색 쪽이 또 가깝겠지. 난색이면 빨간색, 노란색 쪽이겠고,
그 다음에 명도는 조금 밝고 채도도 높고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배색할 때 맛도 달아야 되고 형태도 단맛과 비슷한 하트 모양이어야 되고 색도 검은색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미각에서는 식욕을 돋구는 그 색이 주황색이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파버비렌이 주황색이 식욕을 증가시킨다라는 건데 실제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점에 갔을 때 보통 고깃집 같은 전체적으로 약간 주황빛이 도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일하던 학원 앞에 고깃집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좀 파란색으로 디자인하고 하나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주황색 쪽이 손님이 더 많았어요. 똑같은 고기인데도 이쪽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거라면 그 색도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훨씬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에서는 그 모리스 네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냄새랑 이 색을 연결하는 그런 그 연구를 한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라서 우리랑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두시고요. 민트나 박하 이런 거는 뭐 청록색이나 그린색 쪽이죠. 이게 다 경험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면 대충 이해가 다 되는 내용들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뭐 높은 높다. 그럼 어때요? 색상은 뭐 일단 아무 써도 될 것 같고 명도는 어때? 좀 밝아야 되겠죠. 채도는 힘이 느껴지니까 고채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색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색을 배색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청각에서는 이제 어떤 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소리와 색을 연결했어요. 7가지 색과 칠음계를 연결했는데 자,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이거를 뭐로 연결했느냐? 그냥 우리 무지개색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자, 왜 도레미파솔라시도 빨주노초파남보인데 이게 왜 연결되는지는 사실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도가 빨간색인지는 뭐 나름 이제 뭐 뉴턴이 설명했겠지만 뭐 프리즘 가지고 설명한 건가? 프리즘을 통해서 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주장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변별력 주기 위해서 막 이런 거 찾아내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을 디자인할 때 어떤 이런 음적인 느낌을 뭐 색으로 표현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의 부기욱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뭔가 뭐 역동적인 소리나 이런 느낌이 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좀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욱이 이것도 소리와 연결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장면을 표현했다. 소리와 청각을 연결한 작품이다라는 거 하시고요. 뉴턴뿐만 아니라 카스텔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색채와 음계의 척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C, D, E 자 이게 뭐예요? 도, 레, 미 이건 뜻이에요. C, D, E, G 그 다음에 A인데 C, D, E, F, G, A, B, C예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색으로 청색, 파, 녹색, 노랑, 빨강, 보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얘랑 또 차이가 있네요. 그죠?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연구해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 왜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일반화된 일반화적으로 사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실제 뭐 이런 것들 표현한 게 뭐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의 부기욱이다 뭐 이 정도만 외우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에서는 칸디스키, 베버, 베우너, 파버비렌이 연구를 한 모형과 색을 연결한 겁니다. 이것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각형에서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로 변해가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가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강은 정사각형, 그다음 주황은 직사각형, 그 다음에 노랑은 역삼각형, 그다음 초록은 육각형, 그 다음에 파랑은 동그라미, 보라는 타원, 그 다음에 갈색은 마름모, 흰색은 반원, 그 다음에 회색은 시계, 모래시계 느낌, 그 다음에 이건 마름모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일반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죠, 정도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디자인할 때 그 색을 쓰면 훨씬 그 형태가 드러나거나 이런다는 느낌인데, 이것 자체는 일반화된 그런 어떤 사용에 필요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연구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형태와 색을 연구했던 관계성을 조화를 추구했던 연구를 한 사람들은 누구다? 칸디스킨, 베버, 페우너, 파버비렌. 요 4명이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일단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단순히 하나의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5가지의 감각이 서로 교류 현상에 의해서 다양한 이것들에 의해서 뭘 느낀다? 우리는 감정을 느낀다. 어떤 사람이 그 속사람이 뭐다? 심리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색은 컬러는 눈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눈에서 어떤 색을 보고 느끼는 걸 우리는 연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색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을 기억하게 된다. 내가 기억을 한다. 그 기억을 하게 되고 그 기억에 의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 기억된 것과 연결해서 판단하게 되고 감정을 느끼고 심리를 느끼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이 여러분들 서로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치할 때 인간들은 뭐한다? 행복감을 느낀다. 바로 이렇게 서로 일치할 때 행복감 느끼는 이 교류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공감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색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다른 감각을 시각적인 컬러로 맞춰주면 돼요. 맛있다면 최대한 맛있는 형태, 맛있는 모양, 이런 것처럼 맛있는 색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배색입니다. 그래서 감성 배색이에요. 감정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컬러리스트는요, 요리사랑도 비슷하고 작곡가랑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인 거죠. 작곡가한테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영화는 어떤 영화인데 아주 슬프고 뭐하는 영화다. 근데 슬픈 정도도 되게 슬픈 거, 조금 슬픈 거 있잖아요. 되게 슬픈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작곡가에게 그에 맞는 음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들어 왔더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했어. 그럼 탈락인 거죠. 슬프면 가장 슬픈 음악을 틀어줬을 때 그 장면이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날 정도로 도와주는 음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색을, 그러니까 색상 명도체도 무채색, 유채색 가지고 딱 맞춰 썼을 때 그 느낌이 훨씬 배가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색을 쓰는 것을 감성 배색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썼지만 군복에도 그냥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 계급장을 썼지만 지금은 실제 전투에 적용되는 무채색을 갖다 쓰는 것처럼 색을 이제 옛날처럼 막 쓰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경험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하자라는 게 바로 색채 시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분이면 설명할 걸 거의 1시간 동안 떠들어댔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나중에 배색할 때와 이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을 배우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파트 끝나면 뭐 하라고요? 책을 보고 어떻게 해라? 외워라. 아셨습니까?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기한 것들을 떠오르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조금 좀 개괄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강의 많았는데 자, 하여튼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색채 파트 2번째 시간 우리 아까 했던 연상이라는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연상은 그냥 맛이에요, 맛. 우리가 고추장을 먹으면서 무슨 맛이 나네 하듯이 빨간색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나네가 연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상과 상징, 선호색 이런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